자, 파워포인트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저 위쪽에 있는 각을 3개로 나눠서 정확하게 이제 도형 3개로 쪼개는 거죠. 요런 식의 어떤 뭐 효과를 준다든지 뭐 요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요런 거는 수직으로 나누는 거는 비교적 좀 쉬운 편이긴 한데, 요럴 수도 있죠. 이게 옆에 있는 이 각을 기준으로 요거 3개를 정확하게 쪼개서 나중에 뭐 요런 식으로 뭐가 효과를 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요런 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파워포인트 자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챗GPT한테 요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방법, 요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수직으로 3등분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그리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죠. 3등분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거여서 이쪽은 이제 이등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딱 밀착을 시키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의미로 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너비를 딱 맞춰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그려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본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관을 하고 하나를 더 카피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도형에서 가급적이면 윤곽선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윤곽선을 없이 이렇게 해주고, 뭔가 겹쳤을 때 다른 도형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 색깔을 약간 투명하게 해주면은 서로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3등분으로 나눌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서 작도를 하는 방법에서는 이 각을 정확히 3개로 나누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너비가 12.92니까 이거를 계산기를 통해서 3으로 나눠서 위치를 파악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숫자로 해도 얼추는 맞아요. 근데 아주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윤곽선을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그럼 요거를 똑같은 거를 D를 하나 눌러요. 붙여줍니다. 또 D를 눌러서, 그럼 요 3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요 3개를 씌워서 그룹화를 시킵니다. 컨트롤 G를 누르거나 그룹을 시키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대요. 그럼 이제 왼쪽에 갖다 딱 붙겠죠. 여기 가이드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야겠죠. 요거를 좀 확대해서 정확하게 오른쪽 끝선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풀어볼까요? 풀어보면은 요게 정확히 3등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가운데에다가 이제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또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여기를 맞추면 되겠죠. 여기 끝선을 맞추고, 끝선을 맞춘 다음에 이거를 이제 최대로 올리면 되겠죠. 요 높이가 맞게끔. 자, 높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곽선을 일단 없애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나 윤곽선 자체도 물론 이제 기아에서는 윤곽선 자체는 크기가 없지만 선의 두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께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왼쪽 끝을 맞추고, 자, 오른쪽 끝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카피를 하나 해놓고, 그럼 요게 가운데를 뚫는 거죠. 그러면 요 선에서 이거를 3조각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가운데 조각이 된 거고, 자, 왼쪽 조각은 자, 여기에서 2개를 해야 되니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기본 삼각형을 클릭하고 Shift 클릭하면은 가운데 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뺄 거란 말이죠. 빼면은 문제는 뭐냐, 그럼 이거를 빼면 이게 남고 이게 남아요. 그럼 요게 요 가운데로 연결이 돼서 2개가 남을 수도 있고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런 거를 이렇게 반으로 줄인 다음에요. 정확히 줄였죠? 그럼 요 꼭지점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반쪽만 남겨놔요. 그럼 요거 2개를, 자, 이거를 먼저 클릭하고 두 번째 걸 클릭하고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한쪽이 남았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덮어싸는 거니까. 자, 이거를 정확히 반으로 줄이고, 그럼 크기는 딱 맞는 거예요. 이거 조절점이 또 나와야 됩니다. 자, 맞고 꼭지점을 안쪽으로 당겨주면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걸 선택해서 먼저 선택한 거에서 나중에 선택한 거를 뺀다. 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세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원본이 있고 이제 최종본이 가려 내려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카피해서 자 이쪽으로 보냈는데 요게 좀 투명한 거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요거를 잘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윤곽선은 놔두고 채우기를 없앨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채워진 거고. 가운데 거는 이게 가운데 거죠. 이게 카피를 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그럼 일단 달라붙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3등분이 된 겁니다. 요거는 약간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3등분이 된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도의 계산 작업을 하지 않고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으로 그냥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계산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3등분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내리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이거 3등분 하는 게 수직, 그러니까 수평, 수직을 3등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홀수계로 나누는 거는 비교적 쉬운데, 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도형에서 삼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한번 그리고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요 각을 3등분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3등분을 내서 이거 전체를 3개로 나누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계산기를 사용하든 뭐 다른 앱의 도움을 좀 받더라도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도형 기능만을 사용해서 하려고 한다면 일단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원본은 놔두고요. 기준이니까. 자 이거를 쓰려고 한다면 요 각도를 3등분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는 3등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을 알고 그 각을 계산해서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작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각은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도형의 회전을 보면 이게 0도예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쭉 올라갈 때마다 이 아래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가로 세로의 중심, 요 딱 중심을 점으로 해서 아래로 도는 거야, 아래로. 그럼 요게 12, 13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올라가죠. 그럼 이게 0이 되면 수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도형을 하나 그려줘요. 이것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맞춰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끝선을 맞춰줍니다. 끝선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럼 얘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봐서 이게 어느 정도 요 정도면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오차가 생겨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 각도가 애매하게 그려지는데 요거는 지금 몇 도냐 그러면 294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94도가 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럼 얘는 294도인데 294도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거든요.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수점이 필요한데 파워포인트의 각도에서는 소수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너비나 높이의 길이에서는 여기도 센티미터인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맞춰야 돼요. 그럼 이게 몇 도냐 그러면 294도죠. 이게 294도니까 얘는 지금 몇 도 올라간 거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자 계산기를 불러서 자 360에서 여기 보면 294를 뺀 거죠. 그럼 얘가 66도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6도인 거죠. 소수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3으로 나누면 22도인 거예요. 다행히
이것도 3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게끔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뭐 소수점으로 나오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소수점 자릿수가 많아지기도 하는데 22도가 된 겁니다. 그럼 22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22도를 한번 돌리면 요거를 움직인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 카피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겹쳐놔요.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윤곽선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22도를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22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360에서 아까 뭐 같은 얘기지만 자 22를 뺍니다. 그럼 아까 338도 뭐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그러면 얘는 338도를 돌려야 요게 2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면은 요게 3등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게 3등분이고 여기를 다시 하나 나누면 3등분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돌리면 되는데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잡고 돌 때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도형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된 거를 당겨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아래는 딱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점 안내선이 뜨죠.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는 정확하게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돌아갔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는 요거 나중에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튀어나오거나 이게 들어가 버리거나 그래서 잘라내는 게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을 쓴다기보다는 자 이런 거는 네모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모를 사각형을 쓰는데 정확하게 맞춰 놓고요. 요것도 윤곽선을 없애고 뒤에 것도 윤곽선을 없애는 게 좋겠네요. 좀 정교하게 작업하다 보면 이 윤곽선 때문에 많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끝선을 맞추고 자 요것도 투명도를 좀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추고 좀 이거 좀 넉넉하게 회전돼도 확실하게 아래 거를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22도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338도 돌릴 거예요. 그러면 돌리는데 지금 이거를 회전시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밀리겠죠. 근데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돌면은 요것만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축으로 해서 돌리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자, 이거를 하나 더 카피합니다. 그럼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딱 이렇게 겹쳐놔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대각선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그럼 이거를 동시에 씌워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338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다시 하나 더 복사해서 요 그룹화된 도형을 다시 하나 복사해서 다시 맞춰 놓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얘를 다시 22도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338에서 22도를 다시 빼면은 316도가 되겠죠. 316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요게 다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클릭해서 그룹화가 돼 있어도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거를 빼버리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가 잡히고 요게 하나가 잡히고 요 세 개가 잡힌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조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를 잡아서 뺍니다. 빼면은 요게 남겠죠. 요게 아래 거예요. 요거 다시 최종 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아래로 내리고 요거는 안에 있는 것만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가 된 거예요. 요거를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거에 딱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 교차되는 지점. 그러면은 요게 살아남겠죠.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된 거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체에서 여기에서 요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빼죠. 그다음에 다시 요거에서 요 작은 삼각형에서 요 큰 부분, 요 부분이 교차하는 요 부분, 요거를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게 되는 거야. 요것도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3등분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동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환해서 모핑 효과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뭐 설명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하나 복사해서 원래대로 딱 돌아오게, 그럼 정확하게 이제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딱딱딱 하면 됩니다. 근데 자, 요런 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도 우리가 임의대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같은 거를 그 회전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 없이 이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3등분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챗GPT가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삼각형이 있으면 크기를 볼게요. 크기를 보면은 여기가 14.955, 높이가 7.7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좌표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를 0, 0이라고 하면 여기가 14.95이기 때문에 14.95의 Y좌표는 0이라고 볼 수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를 쭉 잘라내면 이쪽에 X값이 나올 거고 Y값은 높이겠죠. 높이 7.7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요 X좌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요거를 직각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끝을 맞추고요. 그리고 맞추고, 자, 요거를 높이는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요 꼭지점을 여기랑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둘 다, 자, 일단 외곽선을 없애고 윤곽선을 없애고, 자, 맞추면 되는데 이거 눈대중으로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에서 선을 하나 선택합니다. 선. 그러면 선을 그리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 위에 갖다 대면 이렇게 선택하는 점이 보입니다. 조절점이 보입니다. 그럼 이 점을 클릭하고 위로 당겨요. 다시 끝점을 선택하고 이 조절점에다가 갖다 대요. 그러면 자석처럼 갖다 붙으면서 색깔이 진하게 됩니다. 이거는 딱 붙었다는 소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는데 수직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눈대중으로 수직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확하게 수직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요 점이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 대고, 요거 왼쪽 오른쪽을 일단 맞춰주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정확하게 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점을 끌어다가, 노란색 점을 지금 맞추는 게 아니고 요 오른쪽 끝선을 여기 그려놓은 선에다가 맞춰요. 딱 이렇게 되면 빨간 안내선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노란 선을 끝까지 잡아다니면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되고, 여기 요 폭이, 요 너비가 X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삼각형 ABC가 있으면 A의 좌표는 0, 0이 되고, B의 좌표, 이게 B라고 했을 때 B의 좌표는 3.53이, 이거죠, 이거니까 14.95에 Y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점이 좌표는 3.35에 Y 값은 요거의 높이죠. 요거의 높이인데 이 높이하고 같은지를 봐야 돼요. 이 높이는 7.7이고 얘도 7.7이죠. 정확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고, 기준점은 필요 없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카피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챗GPT한테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자, 삼각형이 여기가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챗GPT 열었어요. 여기서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모델마다 답을 좀 다르게 낼 수는 있는데 요거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챗GPT 5원의 미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 0, 0이고, 자, B는
14.95의 전체 삼각형의 너비죠. 그 다음에 높이는 y값은 0이 돼야 되니까 0. 이게 좌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작은 삼각형 3.35만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7.7 전체 도형의 높이가 됩니다. C가 있는 거예요. 이다. 각 A를 3등분한 두 개의 직선과,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할 거야. 자, 3등분한 직선이 나가면 여기가 BC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하면 요게 X 값이 되고 이게 Y 값이 될 테니까 요게 너비와 높이,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거다 보니까 요 좌표를 구하는 게 이 소수점 같은 게 있고 근사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위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확하게 이 선분 위에, 이 변 위에 교점이 만들어지면 정확하죠. 뭐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약간 0.1mm라도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근사값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3등분한 직선과 그 직선을 빗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변 AB를 밑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그릴 때 새로운 직각 삼각형의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계산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가는 선을 그리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도 여기 접점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확대를 시키면 되기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문제는 어떤 때는 틀린 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내가 문제를 조금 잘못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얘가 이해를 잘못해서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예 계산된 수치가 계산기로 하는 거에 다르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답을 보여주고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은 14.95. 14.95가 맞죠?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14.95에 6.04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삼각형 그리면 되는데, 이 삼각형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또 색깔을 다른 걸 해볼게요. 그 다음 투명도를 좀 주고, 윤곽선을 없앱니다. 자, 요거는, 자, 너비는 14.95가 돼 있고, 높이를 좌표니까 y 값은 6.04였거든요. 6.04를 넣습니다. 그럼 얘를 정확히 갖다 댈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게 지금 요거였죠, 요거. 요거를,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게 딱 맞춰보면은 맞죠,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자, 이 두 번째 거는 14.95에 144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43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잡아서 갖다 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 나오고, 그럼 요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볼게요. 색깔이 다른 거니까. 요걸 해서 여기다가 붙여놔 보면은 원래 우리가 그렸던 거랑 흡사한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대면은 네,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 기능으로 한 그린 거 하고 지금 챗GPT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정교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도를 대충 22도라고 환산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챗GPT가 지금 그린 거랑 지금 유사하게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뭐 여기에서 요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각을 내서 그림을 그리면은 요 3등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에는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거를 할 때도 이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위치를 확인하는 걸 썼었는데, 이거 만약에 5등분 한다. 그러면 또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질문을 하고 그 한 단계씩 해도 됩니다. 한 단계씩 해서 할 때 요거의 크기, 그러니까 뭐 삼각형의 높이가 뭐고 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좌표로 여기를 0.0, 0,0이라고 보고 XY 좌표로 그려서 질문을 해줘서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뭐 각도 같은 거 집어넣으면 사인, 코사인 들어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루트 값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럼 뭐 계산 챗GPT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된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작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릴 때 파워포인트 자체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챗GPT의 계산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특히 이 안내선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사용하면 그림을 또 재미있고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